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1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좀 시장 좀 가라, 좀. 이게 뭐야, 시장이 맨날. 사람들이 낮술 마셨어, 뭐야. 낮술 먹은 것 같아요. 안 먹어도 먹은 듯해, 요즘에. 아, 그래? 네.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데 말이야. 지금 시장이 정말 한마디로 이런 얘기하면 점잖지 못하지만 X 같아. 한마디로. 아, 또 너무. 우리 방송 욕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 방송 욕해도 그렇지 나는 안 할래. 나는 안 해. 맨날 나보다 욕 더 많이 하시면서. 아니 일상생활에서 하지. 적도사 전미사로 18을 맨날 달고 다니죠. 아, 일할 때 그런 거지. 일할 때. 그냥 우리 사적으로 얘기할 때. 욕이 아니고, 그건 점도사. 점도사. 전미요. 아, 근데 시장이 좀 정말 재미가 없어. 네. 근데 요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훈이 과장부터. 아, 이제 소개도 안 했네. 소개부터 해봐. 마이클리 이양입니다. 네, 김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훈입니다. 네, 우리 훈이 과장부터. 일단 여기에 있다 보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네. 제일 잘한다는 제일 뭐랄까 선수들이 좀 모여서 맞는 곳이 메리츠 여의도 금융센터거든요. 자기도 선수 아니야?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선수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예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남으신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것이 정답이 없잖아요.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드라마야, 드라마.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한 편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영화를 찍으면 시나리오를 봤잖아. 그거 완전 드라마야, 진짜. 진짜 눈물 나더라, 진짜 시나리오가. 내 얘기도 그렇잖아. 형님은 눈물 안 나. 형님은 눈물이 안 나. 난 딴 얘기로 눈물 나게 해주잖아. 딴 얘기로. 그러니까 이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거의 바닥까지 가서 깡통 세 번 이상 세 번 타시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신 분들이 모이신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 모 증권사에서 증권사 직원이 자살했잖아요. 네. 몰라. 근데 자살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얼마 전에.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이제 반등이 나왔겠구나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같은 층에 있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야, 물론 사람이 죽은 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돌아가신 분이 보니까 한 8억 정도 손실이 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 같은 층에 계신 그 형님께서 난 300억 날려봤다고. 물론 살아남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8억과 300억의 큰 차이가 있고 그걸 다 떠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 이 금융이라는 것이 결국은 살아나면은 결국 언제든 기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살아남는 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나 이번에도 중국이 작살하는 이유가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작살났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서 현재 계좌가 한 마이너스 10%, 20%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면은 저는 이거는 충분히 시장 돌아설 때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 정도 손실이면은 지금 위너야, 위너. 말은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 계좌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답답하겠지만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자기 것만 봐서 그런 거고 진짜 이번 시장에서 그 정도면은 진짜 위너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 누군지 알지만 진짜 그게 결국엔 시장에 살아남는 놈이 결국에는 한 번은 그 시장을 만나는 거거든.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도만 그러니까 경험을 크게 안 해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인생에서 경험해봐야 뭐 형님만큼 했겠어. 그잖아. 나 이 업계에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형님보단 적지. 그렇지. 나 해봐야 뭐 IMF하고 뭐 저거밖에 더 해봤어. 금융위기. 난 1사부터도 겪고. 형님은 145때도 겪으시고, 저기 저 노태우 때 그 파동도 겪으시고, 깡통계좌 정리 사건도 겪으시고. 그게 뭐예요?
깡통 우리 신용 그 계좌들 다 깡통 난 거 한꺼번에 다 말소하는 깡통 계좌 정리 사건이라고 있었단다. 우리나라 시장에. 중국하고 똑같았어 우리도. 뭐 아무튼 중국은 양반이지.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네. 이거예요. 대세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진짜 대세 상승 중에 깡통 3번 나온다고 지금이 그런 과정이냐 딱 그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장에 깡통 나온다 진짜. 대세 하락이라 하면은 솔직히 그런 판단이 든다라면은 지금이라도 있는 것 마이너스 10%든 20%가 아니라 다 정리하고서 네.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다 매도 뭐 인버스를 사던가 주식을 매도를 치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존나 그 뭐냐 이거 막 들리니까 현장감 있어 보이고 좋다. 진짜 같아. 진짜 같아. 9월 8일입니다 오늘. 예. 근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네. 이미 우리가 지금 이번 시장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저는 22의 양적 완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9월까지고 네. 이번에도 그 드라기 총재가 9월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드립을 날렸잖아요. 말씀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날 드립만 치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서 뭐 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떻게 보면 브라시는 지금 거의 뭐 최고잖아요 지금. 네.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하루 급락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작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는 입장에서 짜증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 FOMC 브라시나 앞둔 상황에서 급락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변동성이 상승의 변동성으로 나온다면 기분이 좋지만은 오늘처럼 하락으로 변동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 신용을 쓰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제약, 바이오, 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실적이 충분히 나와주고 고평가 논란에서 어느 벗겨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일단은 바이앤홀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하방이든 위로든 방향성을 잡았을 때 그때 가서 내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야지 지금 변동성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함부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여전히 그냥 그 공을 아래로 세게 튀기면은 처음에는 바운딩이 세게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퉁퉁퉁퉁 하면서 변동폭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무거운 얘기인 것 같은데 약간 길게 하셨어. 근데 결국은 좀 참고 기다리자는 얘기네. 현금 갖고 있는 분은. 근데 현금이 없는 분은 어떡하냐? 현금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신 분은 어떻게? 레버리지 일으키면 일단 줄여야죠. 막아야죠. 방법은 줄이는 수밖에 안 되면 안 되면 막아야 된다 이거. 근데 그러니까 내 종목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실한 펀더멘탈과 믿음의 밑바탕 돼서 들어가서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다라면은 그건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그게 아니라 그냥 레버리지를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신용 매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은 줄여야죠. 그러니까 돈을 메꿀 생각하지 말고 풀어서 그러면은 메꾸지 마시고 그런 건 일단 줄여야 돼요. 웬만하면은 그 종목에 대한 컨빅션이 없으시면은 줄여야 돼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도 매트릭스를 매매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가끔씩. 매트릭스. 이게 만 원에 그게 저 6천 원에서 60만 원 간 거 아니야? 그렇죠. 100배 간 거 아니야? 100배. 제 주변에도 뭐라고 되게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메리톡스로 다 부자 된 거야. 메디톡스로 이번에 이 바닥에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를 다 들으면 다 똑같아. 다 중간에 담보 부족해서 이거를 막느라고 진짜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종목이란 게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았어. 종목이란 게 그냥 가지 않거든요. 솔직히 생각해. 매독스 만 원에서 60만 원 갈 때 그냥 갔겠어요? 아이고 이제 걱정 없이 그냥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와중에 고점 대비 반토막 나는 경우 분명히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컨벤션을 가지고서 들어가신 분들이 신용을 써서 들어갔는데 고점에 반토막이 반대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신 분들은 결국은 그걸 벌었고 다시 크게. 네. 그리고 전화가 왔네요. 전화 좀 해. 오늘 리얼해. 우리 이 교수가 중간에. 네. 그 전화 통화하잖아. 네, 그래도 해. 상관없어. 그 중간에 그 메디톡스도 보게 되면 네. 그 10만 원대 위에서 네. 11만 그 밑에 한번 쭉 보세요. 앞에 보게 되면은 반토막 나는 경우가 3분의 2 정도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작년이었네, 작년. 네, 작년에도 보면은 20만 원 근처에서 이게 10만 원대 11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반토막 근처 났거든. 깡통 났다는 얘기. 그러고 나서 60만 원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변하면은 이런 흐름도 가는데 네. 문제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런 흐름은 보여준다는 얘기죠. 이런 그렇죠. 흐름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식이 쉽지 않다. 지나가고 나니까 저기 60만 원 간 거지. 저 20만 원에서 10만 원 갈 때 모두 매수폭 다 끝났다고 그랬지 뭐. 저것도 뭐 1개월만 내렸나? 몇 개월에 걸쳐서 내려갔고 다 그렇죠. 끝났다고 그랬다고 메디톡스가. 근데 현대중공업이 3만 원에서 55만 원 갈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아 했어. 그거는 크기나도 하지. 이거는 잘 모르니까 더 알까 모르니까 더 모르지. 환장하지. 다들 뭐 누가 TR도 좀 비싸. 그러니까 누가 얼굴에 독을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별 희한한 다 나왔잖아요. 별 얘기가 다 나왔어. 네. 근데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은 더 그거를 과실을 따먹은 것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그런 컨비션을 가지고서 단순히 트레이딩으로 개념을 들어갔다면 잘라야 돼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종목에 바닥까지 사삭들이 파가지고 컨비션을 가지고서 컨비션을 가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썼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을 때만큼 일단 막아보시고서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와중에서 뭐 제가 그 메디톡스의 과거 사례를 생각해 보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4년 뒤에 네. 분명히 우리가 보는 HTS의 관심 종목 전광판에 있는 그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은 분명히 10배 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최소 더블에서 10배 갈 종목들이 분명히 우리가 보는 HTS 전광판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야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는 FOMC 금리를 이런 난리 치는 동안에도 지금 구간에서 내 계좌가 설사 마이너스 10% 20% 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 야 이거 시장을 떠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돼 겁나 속상해 이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 중에 어떤 것이 10배가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얘는 안 되겠다. 그렇다 계속 고민하고 계속 판단을 하는 과정을 지금 구간에서 그걸 겪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시장이 대세하고 가지 않는다라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간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가져갈 종목과 가져가지 말아야 할 종목 그리고 진짜 얘는 10배 갈 종목과 그리고 뭐 그런 것 못 갈 종목들을 이거를 좀 냉정하게 구분 지어야 될 작업을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물이 빠져나가야지 수영복을 입은 사람과 수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나 태어나 처음 들어 그런 얘기가 있어? 변태가 있구만. 지금.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시장이 유동성이 막 들어올 때는 그냥 개나선 올라가는 거야. 유동성이 쭉 빠지는 거 나와요. 그런 말이 진짜 있어? 내일 방송에서 써먹어야지. 더 좋은 얘기 해줄까? 뭐야? 이게 계속.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내 계좌에 찢을 종목도 있을 거예요. 좋다고 편입했는데 맞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서 나갈 때는 이제 딱 과감하게 쳐내고 괜찮은 종목들을 스무시무시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시장은 간다. 지금의 어떤 변동성을 거치고 나면은 간다라는 대전제가 있어야지만이 그 하위 땅에서 나오는 전략들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뒷받침을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왜 이렇게 변동성이 더 나오느냐. 근데 이거 분명히 예고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시장이 언제하고 똑같냐면은 2004년도와 4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똑같은 형태다. 그러니까 차이나 쇼크가 오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때문에 또 한번 시장이 흔들리고 금리 인상하고서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지지부진한 장세가 1개월 더 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브라질 헤아라를 딱 보면은 아 이거 뭐 하나 터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막연한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은 브라질 헤아라 지금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죠. 쉬지도 않아요. 아르헨티나 페소, 뭐 멕시코 페소부터 저거 망한 나라죠. 대부분이 지금 네. 보게 되면 그런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야 이거 좀 무섭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금리를 인상하든 안 하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지랄이고 네. 하면은 하는 대로 나서도 지금 어떻게 지금 봐야 되나 시장을 네. 이런 네.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그 이머징 마켓으로의 어떤 국가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센치를 지배하는 그런 네.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계속되는 상황이겠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 네. 그것도 그 한미약품이 대표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웠잖아요. 이제서야 이제 삼성에서 커버리지 재개하면서 네. 왜 했어? 홀드 이겨낼 거를 그 자식 웃기대. 커버리지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할 때 커버리지 안 한 거지. 네. 그러다가 커버리지 재개하면서 홀드 이러는 거야. 투자 네. 해결을 낸 거예요. 네. 그래갖고 한미약품이 지금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장에서 네. 시장이 반등한다는 건 중국에 대한 문제인데 네. 중국 정부가 당분간은 저거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뉴 노멀,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요. 한 몇 년간은. 근데 그럼 중국의 본격적인 성장이 언제 될 거냐면 2017년도 이후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중국의 2009년도 차트를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2007년도 고점까지 다시 갔죠. 그렇죠. 2009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후에 중국이 4조 위안을 풀었단 말이에요. 4조 위안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치게 되면 말이 4조 위안이지 곱하기 200 하면은 800조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 그 경기 부양 때문에. 그때 이제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나타났다고. 근데 그때 이제 설비 투자가 지금 공급 과잉이 계속해서 돼서 지금 그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이거에 따른 구조조정을 할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뭐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안 뭐 발표 뭐 이런 거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조정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올라갈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은 그 시장이 예전같이 이제 뭐 소비 호황에 의해서 견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성장주가 뭐 화장품으로 갔다가 바이오로 갔다가 또 이제 또 다른 성장을 또 찾게 될 텐데 지금 그 시장 어떤 그 변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 싸니까. 그렇죠. 이게 그거는 시장의 잠깐의 대안일 뿐이고 결국에는 새로운 또 성장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 중국 은행이 문제네,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문제네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문제인 거지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 지방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에서 채권 발행을 해갖고 그걸 중국 지방정부 부채를 갖다 수합을 해줬다고. 이거 부채가 자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인민은행 같은 경우 돈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다만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나타나는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 중국 주식시장 폭락해서 일시적으로 뭐 자동차가 들 팔리네 어쩌네 근데 뭐 이거 갖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48%입니다. 얼마든지 GDP 조절 가능한 국가다라는 거죠. 수출이 우리가 뭐 중국 수출이 문제는 하는데 그게 24%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소비가 더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수출을 크로스하는 시점에서 시진핑이 중국 소비로 갔다가 이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와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자 상반기 안 하니까 바로 GDP 축소되는 형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보여야 될 것 같고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1대1로 프로젝트 이런 게 나온 거고 아시아개발은행 그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미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중국은 견딜 수 있는데 밑에 있는 다른 나라 국가들이 작살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여기서는 큰 흐름은 흔들릴 게 없지만
혹시라도 모를 변동성, 그러니까 네. 뭐 동아시아 위기 같은 게 한번 겪었을 때 오히려 동아시아 위기 겪고 나서 시장이 그때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날까봐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은 FOMC까지 얘기하지만 FOMC 이후에도 한 달간은 계속해서 관찰하려는 정말 원자재 국가 통화들이 정말 안정화가 되는가? 그리고 정말 이머징 마켓의 국가들이 안정화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글로벌 IB들 보니까 환율 전망을 막 내년에 1,300원을 넘어놨더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쉽게 들어올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네.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 얘기하던 거 다시 한 번씩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저는 요즘 고민하는 거가 이제 일단 조정이다 그러면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700 코스닥이 780 갔었네요. 7월 달에. 이제 800 간다. 900 간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800은 기본적인 얘기. 그때도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수 코스피로 한 10%, 코스닥은 떨어지면 15% 정도 조정. 네, 언제라도 가능하다 얘기했고요. 근데 문제는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다 두 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15%면 지금 한 650, 60이거든요. 15%인데 근데 문제는 지수 조정 크지 않은데 종목은 우라지게 떨어질 게 엄청 많다고 제가 경고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나서 제가 주식 잘 안 보니까 그런데 종목을 보면 반토막이 수탁이 나네요 지금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급반등 했을 때 있죠. 2주 전에 한번 급반등 3일 화수목금 엄청 훅 V자 반등 할 때도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종목별로 떨어진 거 엄청 많을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아차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시장이 약간 어려울 거라는 얘기했고 대안을 얘기 못했어요. 대안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저는 솔직히 상당히 시니컬하게 봤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네? 자동차에 시니컬을 했는데 2주 전에 우리 키움 방송에 나와갖고 우리 김성훈 과장이 이런 얘기했어. 자동차에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친구가 또 뭔 지랄이나 그랬더니 그게 맞는 거야 지금요. 근데 저는 그만큼 고민을 안 하니까 이쪽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지금은 그쪽으로 좀 틀고 있단 말이죠 지금요. 네. 그거 언제 하나? 뭐는 거요? 삼성전동 부지 그거 좀 싸게 붙었나? 내가 계약. 우리 발 담궈야 되잖아. 우리 발 담궈야 되잖아. 그거 하면은 또 자동차 빠질 걸.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같은 시점이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2명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농담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보고서 나왔어. 천만. 고태봉 있었어요? 몰라 누군지 모르지만 천만다행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 윤곽이 나왔어. 하다 살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잖아. 이게 보면 근데 이런 거죠. 그럼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할 얘기는 다 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 방송에서. 근데 보면 이런 거죠. 외국인의 매도 있죠. 외국인 매도. 저는 외국인이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한 2조 달러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리먼 사태 이후에 이머징 마켓 2조 달러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보면 지금 빠진 게 1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려면 엄청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이나 저희 방송 들으시면 제가 줄거지 얘기하는데 상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걸 사는 것들 현대차나 이런 거 사는 애들은 철저히 기관이 사는 거거든요. 연기나 이런 것들이 사는 거예요 그냥요. 사라 그러니 너희들 뭐 사겠냐면 떨어지는 거 칼날을 사겠어? 아니면 그냥 저평가된 거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사는 건데 파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게 슬슬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예전같이 시장이 좋으면 저거 현대차 같은 거 벌써 20만 원 갔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손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보면. 그래서 돈을 벌자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슬슬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환율의 효과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잖아요. 바이오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핀테크도 마찬가지. 돈이 벌 것 같다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 엄청 좋아지면 확인된 적은 없잖아요. 똑같아요. 자동차? 전 솔직히 펀더멘탈이 갑자기 올해 좋아질 거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환율이 10원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매출 한 1,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환율이 10원 올라갈 때. 그렇죠.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영향이 있어요. 기아차는 한 3%까지 영향이 더 플러스 나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야?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요즘 더 얘기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기아차는 해지를 반밖에 안 해서 그래요. 현대차 대비.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따져보면서 삼성전기도 그런 게 좀 있고 그런 게 좀 보면 오늘 보면 그 일부 한국경제신문에 그런 거 잘 나와 있거든요. 업종별로 보면 저 이제 혹시 못 보신 분은 오늘자 그러니까 5월 9월 8일자 두 남자씩 보면 제가 표를 딱 그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돈이 되냐? 돈은 안 되죠. 아니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사는 애들이 있다. 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일단 큰 틀에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론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코스닥 이런 거 좀 더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하게도 코스닥 앞으로 더 떨어질 게 숱하게 더 많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워낙 많아요. 보면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떨어질 때도 그렇지만 좀 치사한 얘기를 보면 아작을 납니다. 아작. 근데 제가 아작 안 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지금 슬슬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저 족 같은 주식이 죄송합니다. X 같은 주식이 뭐 저렇게 올랐었나 이런 것들이 쪄보니까요. 아직 한 반토막밖에 안 났네.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반밖에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제가 제자리 가야 된다는 거 많거든요. 제 눈에 보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얘기 들으면 두 분이 얘기한 거 저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번에 옵션 만기라는 거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저는 선물 옵션 만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지 여기지만 이번에 또 옵션과 관련된 괴담 워낙 많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래서 피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였고요.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FOMC 회의잖아요. FOMC 회의. 그래서 FOMC 회의가 도대체 어떻게 결과가 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지금 들어가셔갖고요. 네이버 들어가셔갖고요. 네이버 증권면 들어가셔갖고요. 네이버 금융이랑 증권면 보면서 전문가 칼럼 있죠. 전문가 칼럼에서 이종우의 펀더멘털이라는 주가 분석을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거기 보시면 중요한 건 사실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어저께 좀 읽었거든요. 네. 오늘 아침인가 어젯밤에 봤는데요. 보시면 결론이 이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달러가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 이거 있고요. 또 얘기가 예고된 위기는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있고요. 또 이거예요. 중국 경제가 나쁘지만 위기를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아까 이승원 교수 얘기하는 비슷한 논조거든요. 근데 보면 조금 더 이제 그래프도 있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나도 돈 주면 저 그래프 만들지 내가. 그리고 그 하나 더 돈 안 줘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귀찮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장과 관련해서 일단 외국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다들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모건 스탠리 얘기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얘기했지만 워낙 많이 돈이 빠진 것 또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빠질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빠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급반등도 많이 있었다. 근데 급반등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주에 그런 걸 썼거든요. 급반등 충분히 가능한 거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지난주에 이머징 마켓은 돈이 여전히 빠졌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네, 90만 원 또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 좀 포인트를 보셔야 되겠다. 다만 반등해갖고 할 때 보면 뭐가 반등하냐 보면 지금 보면 딱 누가 사야 되겠어요. 외국인이 팔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다시 사줘야 되거든요. 사줘야 되고요. 개인의 힘으로 반등해서 올라왔던 건 지난번에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4일 연속으로 한번 첫 급락 났을 때 이제 2주 전에 반등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힘에서 반등이 그게 뭐냐면은 중국이랑 똑같아요. 솔직히 지금 중국이 이번에 3,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간 게 가장 큰 원동력이 개인들의 자금이잖아요. 개인들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80에서 거의 90%까지 있었고 8, 90%죠. 외국인 1.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다 외국인하고 기관 자금 조금이잖아요. 그거 작살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만 지금 작살난 거예요, 중국도. 그러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을 봤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중국 기관이라고 한다라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의 자금 이제 슬슬 목가 속을 가려서 이제 들어갈 것이고 마찬가지 현상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증권주의 대장주가 메리츠 정금증권이었어요. 네네.
딱 거의 반토막 날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요? 예. 10,000원 간다고 며칠 전이었는데. 예, 메리츠 공공증권이 거의 반토막 날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증권주의 대장주가 고점 대비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뭐 메리츠 종금증권 유상 증자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떨어진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솔직히 그것보다는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상증자 물량. 다 고려된 거죠 이거는. 그게 겸사겸사 겹치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중금증권, 그러니까 증권주의 대장주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아직 반토막 아니지만은 거의 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이 슬슬 저점을 이제 잡아나갈 가능성이 역으로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목 선택이 중요한데 종목 선택 앞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우리 훈이 과장께서 딱 정확히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친구가 얘기하는 거 사지 마세요. 친구 때문에 산 거를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냉정히 얘기하면 친구가 뭐 사라 그래서 샀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한다더라. 그런 거 또 있단 말이죠.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그런 얘기 있으면 바로 녹음해갖고 감독은 찔러야 돼요. 진짜로요. 친구가 사라고 해서 샀다는 게 왜 감동을 찔러? 아니 근거 없이 얘기한 거. 뭐 한다더라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없는 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학영 의원이 뭐 좋다는데 이런 거 어떻게? 저는 얘기 안 하죠.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채널 K에서 방송하는 줄 뭐 어떻게? 이거 이학영 의원이 좋아 보이대던데 사람 얘기는 안 했고 좋아 보이대는데 이런 거 어떻게? 그럼 난 가서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는 나 잘해보고 얘기하니까. 근데 제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하니까 무조건 된다 이런 그런 거 그런 거 갖다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바이오도 분명히 말이 되는 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엄청 올라갔고 지금도 또 다 같이 떨어졌죠. 제가 딱 보니까 그냥 제가 아는 선두주자가 좀 반토막 났네요. 근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중에서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지난번 고점을 의외로 쉽게 올라갈 게 있을 거라고 있어요. 또 올라가면 훅 올라가는데 문제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콘빅션이 있어야 되는데 콘빅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딱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사돈이 됐건 팔촌이 됐건 자기 와이프가 됐건 형이 됐건 직접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회사에서도 IR 담당하는 사람 믿지 마시고 IR 홍보하는 사람 맞지 말고 진짜 거기서 연구 용역하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 그 정도 사면 됩니다. 또 하나 아니면 믿건 조건 간에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 자료가 나온 거. 물론 거기서 어떤 분들 갖고 저 증권사 자료 쓴 애들 나중에 사기친 애들 있고 걔네들 큰 집 가는데 있죠. 간혹 있었는데요. 그래도 믿을 건 걔네들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그래서 하면서 보니까 어느 업종이든지 사기꾼이 없는 업종이 없더라고. 없지. 변호사도 사기꾼이 있어, 의사도 사기꾼이 있어. 어느 업종이든지 뭐 증권업종이라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야. 절대로 다 있어 모든 업종이. 그게 사기를 치고 싶으셨겠어요. 그냥 다 같이 잘해보자는 거였는데 아니 정말 그게 아니라 진짜 있어요. 진짜 사기꾼이 있다니까. 진짜 근데 걔네들은 못 당해 진짜. 못 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그 확실한 자료로 있고 이런 거 아니면은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지금 진짜 냉정하게.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레버리지를 익혔다. 확신 없고 레버리지 때문에 갖다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자기가 가보고 친구들한테 정말 가봤어. 정말 믿을만해. 근데 제가 진짜 그런 사람 명 또 어느 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 회사 사장을 안다는 거야. 진솔하대. 한 번도 자기를 피해를 준 적이 없대. 자기 회사 주식을 좋게 얘기한 적도 없다는 거야. 한 번도. 사갖고 많이 벌었다는 거야. 근데 그 주식도 떨어졌어. 팔 마음이 없대.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야. 난 모르지. 내가 괜히 그 사람한테 그거 비싸 보이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 사람 컨빅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회사의 성장을 믿는 거지. 그렇죠.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작년에 그럼 도대체 한번 과거로 딱 1년 전으로 돌아가보죠. 1년 전쯤 딱 된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역사로 그러니까 옛날 거 보니까 작년 9월 초에 제가 출장 갔다 왔어요. 딱 1년 전에 제가 출장 가셨어요. 그때 갔다 와서 이성 교수한테 바이오 얘기를 졸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작년 가을에 바이오를 갖다 특집을 저녁 방송에서 했어?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때 욕먹어가면서 아니 바이오 가져가는 바이오를 왜 특집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바이오를 특집을 엄청 많이 했어. 안병일 있잖아. 그 친구가 또 바이오 전문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었어. 그때. 근데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게 왜 얘기하냐면 제가 또 이번에 6월 말 7월 달에 또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제가 핀테크에 미쳐 있었잖아요. 바이오는 버블 얘기 엄청 하더라. 그리고 미국에서 부동산 얘기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핀테크 엄청 전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페이도 좋고 다 좋다고 보고 있어요. 인턴 적은 다 좋은데 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것도 직선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 따면서 먼저 좀 그 생각보다 실력보다 빨리 가는 놈이 있어. 그게 이제 이번에 삼성페이의 광고 러시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또 언론이 미친 듯이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보면 삼성그룹도 저 혼자 판다니까 삼성그룹이 이번에 노트 6 이런 걸 노트 5 이런 게 미는 게 아니라 갤럭시 S6 Edge를 하는 게 아니라 페이를 밀고 있어. 그러니까 페이를 밀고 있다니까. 페이가 우리 김성 과장이 했잖아요. 페이를 미는 거야. 그러니까 밀집되니까 페이 관련 쭉 하고 올라간 거라고. 올랐으면 어떻게? 졸라 떨어져야지. 나는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그거 잘 잡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김성훈 과장이 포인트를 잘 잡아. 그러니까 그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삼성이 가장 그러니까 삼성이 근데 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삼성이 그동안에 하드웨어 제조업체였잖아요. 네. 근데 플랫폼으로 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이 살아남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폰 iOS 관련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구글이 살아남는 것도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남는 거고 그렇죠. 페이스북도 플랫폼이고 알리바바도 플랫폼이란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이 지금 그걸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 깔려있는 하드웨어 있잖아요. 삼성페이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삼성페이를 만약에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페이 업체랑 다른 페이 업체를 인수하던 다른 페이랑 같이 뭘 하건 다른 페이랑 같이 할 것 같아요. 가장 확장성이 높은 곳이라.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플랫폼 업체. 아니 여튼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가 사무리터넷에서 엄청 난리 났다가 또 북락하고 또 개재랄 떨잖아. 그것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일정한 기울기가 감되는데 기울기가 가파라졌다는 거야. 두 개가. 왜냐하면 페이는 삼성페이 때문에 그랬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슈를 다뤘지만 사무리터넷은 이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파니까 온갖 전 세계가 사무리터넷 IoT 난리 부르스를 쓰는 거예요 정말. 한번 지랄 떠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지랄 떨어졌지만 그런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경고를 하는 분이고 그런 건데요. 근데 보시면 그는 앞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직선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가 워낙 심하게 올라갔지만 바이오도 여전히 살아있고 특히 바이오보다는 바이오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웨어러블 헬스케어는 지금도 난리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슈까지 말씀드리면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지금 핫 이슈는 로봇입니다. 로봇랑 인공지능 쪽이에요. 그게 보면 냉정히 보면 바이오 우리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바이오 우리가 작년 얘기하고 작년 올 초 얘기할 때 보면 그렇게 바이오 주식이 많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바이오고 이제 뭐 IP가 어떻게 되고 코네스 어떻게 되고 뭐 난리 부르스가 까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바이오 떠는 거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세요. 전 그런 거 예측을 하는 성격인데 내년도 봄쯤 내년쯤 여름쯤 되면 무슨 카이스트에 무슨 인공지능 로봇 교수가 무슨 회사를 차렸네 어쩌네 그런 데가 숱하게 나올 거라고요. 춘재야 친하게 지내자. 춘재가 누구야? 내 친구인데요. 현대차에서 나와갖고 공장 자동화 기계 만드는 회사 설립했거든. 그랬어? 올해 초에. 거기다가 아니 걔 돈 잘 빨아들일 수 있어. 하나만 하라 그러니까. 그래. 인공지능.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올해 초에 춘재야 나하고 같이 IPO 하자. 그랬더니 그래서 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 만나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아 진짜로. 그래서 AI 쪽이 있죠. 인공지능. 그래서 딱 보니까 엊그저께 저기 또 신문에 크게 났잖아. 뭐라고? 아니 이번 주에 잘 보세요.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이랑 만날 때 청와대에서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쓴 사람이 로봇이었고요. 그죠? 로봇이었고요. 요번에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요번에 올해 꼽은 거에 일본 로봇이랑 인공지능 들어가잖아요. 그럼 잘 한번 보시면 내년에 지금 로봇 관련주가 아까 우리 또 누구랑 얘기하는데 한 기껏해 10개라는 거야. 제가 내년에 50개 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형님이 바이오를 얘기했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도 바이오에 대해서 막 열심히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벤트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바이오 좋은 거야. 미국 바이오가 좋고 미국 제약주 가는 동안 우리나라 안 갔어. 1분기 동안에요. 그렇죠. 네. 근데 화장품이 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바이오 좋은 거 아는데 좋은 거 아는데 그건 걔네 사정이고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촉발시켜준 게 뭐였냐면 한미약품이 대규모 그 에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다 뜬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어떤 강력한 드라이버 이벤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핀테크는 그래도 정부에서 밀고 인터넷 은행이라도 한다고 그러고 삼성에서 뭐 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뭐 어떻게든 주서 해서 가는 거거든. 근데 로봇은 문제가 뭐냐면 어떤 강력한 드라이버가 없어 우리나라에. 로봇은 근데 내가 그게 있어야 되니까 뭐 대규모 수주를 할 건 그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정부 고위 관료다. 이거면서 로봇 이벤트 졸라 하고요. 로봇 엄청 투자하고 이벤트가 안 되지. 이벤트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로봇 관련주를 찾고 안 한 거 다 자기네들 상관이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나도 로봇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 네. 이 교수 빨리 갖고 와. 이미 하다 못해 벌써 방송에도 써먹었어. 로봇스타 써먹었어? 써먹었어. 난 로봇스타라는 것도 솔직히 내가 말만 하고 로봇스타라는 건 지난주에 처음 들었지. 물류를 작년에 얘기했을 때 그때가 SFA였단 말이에요. 근데 SFA가 사실 우리나라 물류 자동화 시스템 만드는 제대로 된 기업이거든. 근데 걔네가 안 가니까. 그리고 걔네가 이미 납품도 했고 이마트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는 안 가고 여기서 이상한 애들만 가고. 내가 보기엔 인공지능 쪽으로 갖다 붙이면 엄청 많이 갈 거야. 인공지능이나 그런 거 있잖아. 인공지능을 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하는 애들이 주로 카이스트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카이스트 관련된 교수가 만든 거가 프리 IP가 난리 날 거고 그런 쪽에 돈 정책 자금이 엄청 쏟아들 거야. 엄청나. 그리고 그걸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다 엮여 있는 게 우리 로봇 하면 자꾸 로봇 총구 쓰기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뭐 애들 장난이고 크게 보면 로봇가 군비에 대한 첨단 과학, 첨단 그 군비 경쟁 있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순간 내가 더 확신이 없어졌어. 왜 그랬냐면 그게 미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보여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그게 실전에 적용돼서 양산되는 기간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바이오도 지금 개발하는 거 생산을 지금 솔직히 올해 들어줄까 10배 간 거 들어보면 지금 해갖고 실용화되니까 10년 걸리고 쎄고 셌어. 그러면은 10년 되고 안 될 거 쎄고 셌을걸? 내가 정부야. 국방비 예산 증액했어요 4%. 4% 증액해서 그거 뭐 하냐면은 그 CCTV 설치, 그 다음에 잠수함,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 쪽이 아니고 대잠 능력 그 향상이라. 나도 봤어. CCTV란 퇴역한 비행기 수입한다며.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로봇하고 관련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근데 CCTV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잠수함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정부야 산업은행이야. 야 대우조선 하양 망하면 안 된다. 잠수함 밀어주는 거지 대우조선에. 그렇지. 그런 식으로는 갈 수는 있겠지. 근데 하여튼 우리가 너무 연구를 더 하세요. 네. 왜냐면 우리 셋 중에 그래도 나 빼놓고 자기네 둘은 공대생이잖아. 나보다 낫잖아. 나는 이렇게 그냥 던지기만 하잖아. 근데 길이가 봐. 크게 봐서 솔직히 내 자랑하면 내가 틀린 얘기 별로 안 해. 틀린 얘기 별로 안 하죠. 지금 로보틱스는 어디 가나 최고의 화두야. 나 기계공학과인데 다시 기계공학과를 다시 해야 되나? 아니지. 그거 전공하는 애 중에 혹시 대학 교수 하는 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아직도 그런 그쪽 연구하는 애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고 걔네들이랑 같이 특히 카이스트 쪽에서 하고 알랑거리는 애들 있지. 내가 카이스트에서 하여튼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를 했건 뭐가 됐건 간에 대박이다 대박. 그 중에서 대박 중에 하나가 예전에 작년인가 올해 거기 나왔던 분 있잖아요. 성격 특이하게 생기게 나왔던 분. 라디오에서 나왔던 분. 그런 분 같은 사람이 대박 날 사람이야. 근데 그런 건 이제 나라에서 일하니까 알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하여튼 그런 쪽에서 관련된 게 자꾸 이게 로봇 청소면 보지 마시고 다양한 산업 분야. 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일생생활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자꾸 로봇 하니까 이게 그 로봇보다 이제 앞서 로봇스타 이런 거가 공장 자동화 쪽이죠. 네. FA 쪽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인공지능까지 가서 사람을 대신하는 거는 완전 로봇이고 그건 좀 솔직히 좀 먼 얘기고 아이로봇 이런 건 먼 얘기죠. 네, 그건 좀 먼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사람 일상생활 좀 편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스시 만들어주는 거 기계도 로봇이나 마찬가지인데 스시를 좀 더 맛있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에서 좀 다양하게 그래서 인공지능 쪽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쪽이 많이 바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뭐 휴먼스라는 드라마 얘기죠. 그거는 딱 사랑같이 생긴 건데 그거는 앞으로 수십 년이고 그건 아니고 그게보다는 일상생활에 사람이 힘든 일을
사람이 힘든 일을 바꿔주는 건데 기계나 로봇가 하나 컴퓨터가 주는데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렇게 워낙 급해 와 있으니까 미국이나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요 사람의 잡이 뺏긴다는 것도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엄청 많아요.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벌써 그 100명이 석학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네. 스티브 호킹이 대표주로 나섰잖아요. 그래서 그 지나친 인공지능 갖고 군사형 있죠. 그거를 그 법으로 금하는 걸 전 세계적으로 법을 같이 만들자까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윤리 시간이고 도덕 시간이고 말이 안 되는 예, 거고. 지금 하여튼 그렇게 일단 많이들 보셔야 되겠죠. 그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갖고 오늘 채널 K 시간에도 깔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나라 잡이야? 네, 하나대2에서 중국 탐방 갔다 와서 쓴 보고서가 있어요. 제목이 뭐야? 제목은 중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인데 아까 로봇 얘기가 나와? 걔네 꽂은 게 로봇이 나오고 엔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 딴 애도 받아 쓴 놈이 나오니까 네. 이제 조금 관심이 가는구만. 9월 7일 날 나왔던 보고서거든요. 어제? 그래. 어제 내일 나온 내일 내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자식들이 참 이거 방송을 듣나? 그게 아니 내 얘기를 들은 거지. 내가 그 최우정 내 친구한테 네. 얘기했잖아. 예. 지난번에 만나고 만나서. 너 로봇 좀 봐,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래서 걔는 알더라고 벌써. 바로 나오더라고. 로봇 관련된 얘기하고 주식도 나와? 로봇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물류 자동화 쪽이 중국이 우리에게 크게 줄 수 있을 거다 앞으로. 맞죠. 얘기랑 맞죠. 또 하나가 뭐가 얘기냐면 엔터 업종인데 전 세계 5위 규모다 지금 엔터가. 근데 글로벌 2위로 갈 거다. 걔네 규모 자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엔터와 로봇이 앞으로의 대세가 될 거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기 귀찮으면 내일 채널 K 방송을 다운받아 들어. 내일 특집으로 그걸 해버릴까? 내일 특집. 손대상 나오지 말라 그럴까? 아니 손대상 나오나? 이 친구 나온 날이네? 아, 내일 나오니까 저 내일 안 나갈래요. 야, 뭔 소리야. 내일 할 일이 많아요. 아니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근데 보면 하여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물류라고 딱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 네. 이건 뭐 주시랑 상관없는 얘기 잠깐 해드리면 여기 방송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는 운빨에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TV를 안 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작년에 연말에 우연히 토요일날 저녁 때 우연히 텔레비 앉아서 그걸 돌리잖아. 그때 보니까 한 거의 전 2, 3년 만에 처음으로 무한도전을 봤어. 봤더니 자기가 막 가위바위보하고 지랄들 떨더라고. 그랬더니 뭐냐니까 극한 알바를 한다는 거야. 극한 알바. 그랬더니 서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아직도 기억나면 혹시 보신 분 기억하시면 박명수는 63PD는 창문을 닦았네. 왜냐하면 빨리 보내준다 그랬어. 그래 그걸 했어. 그리고 저 유재석은 광산을 했어. 광산. 그래서 엄청 개고생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두 개가 나오는데 하하 두 분 보셨어요? 네? 봤어요? 봤는데 기억 안 나요. 저. 하는 뭘 했냐면요. 하는 그 저기 택배 회사 있죠. 택배 회사에서 하역하는 걸 했어요. 하역하고 짐 올리고 빼는 거. 그 로딩 앤 언로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빼곡하게 싸야 되잖아요. 그걸 했고요. 정말 기특지는 건 정준하 있죠. 홈쇼핑 콜센터를 했어요. 홈쇼핑 콜센터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지 않잖아요. 네? 스트레스 엄청 받죠. 엄청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짜증나고 그걸 극한해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 그 PD 있죠. 못생긴 TV 있잖아. 이름 뭐야? 김태호 PD. 김태호인가 뭔가 있잖아. 맨날 텔레비전 나오는 친구. 나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하고 느꼈고 또 하나 그 메인 작가가 이제 대단하게 느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딱 2주 만에 제가 무슨 작업을 하려다 뭐 막 찾아오니까 바로 직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인가 뭔가 발표한 게 있어요. 앞으로 10년 내 20년에 없어질 직업 1, 2위가 그게 들어갑니다. 하역과 언로딩, 하역 작업이랑 특히 콜센터 직원이 없어져요. 그냥 그걸 다 로봇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이미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콜센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콜센터가 보면 우리 이성균 나 그때 처음 얘기했더니 ARS 하면 짜증나잖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설치된 거 운영하는 데를 보면 나만 짜증낸 게 아니고 형님도 짜증냈잖아요. 기계 그 ARS 하시면서. 아니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나도 짜증 나는데 특히 미국에서 하면 기계가 엄청 많고 기계 받다가 짜증나. 잘 우리나라 쪽 친절하지 않아. 근데 그걸 알고 기계같이 못 느끼게 대응하는 거고 더욱더 기가 막힌 거는 남자면 여자를 받고 여자면 남자를 하고 거기서 뭐 아시아 쪽 있으면 아시아 쪽 목소리 하고 그렇게 바꾼다는 거야.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나중에 조사해보면 컴퓨터인 줄 몰랐다는 거야. 그 정도로 많이 발달돼 있거든. 그래서 하여튼 약간 딴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쪽이 상당히 앞으로도 그래서 관심 갖고 아까 저희도 연구 중이지만
저도 몰랐으니까 롭스터라는 건 2주일 전까지 처음 들었잖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는. 근데 보면 아까 그 자료? 하나대투증권 중국이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대투가 자료를 잘 써. 네. 잘 쓰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NH에서 한 일본 탐방. 그죠?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슈까지 다 했고요. 김성 과장 이슈 뭐 이런 거 좀 봅시다. 종목 아닌가요 이제? 뭐 종목도 좋고 종목 얘기합시다 그럼 종목. 그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SM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NH엔터를 말씀드렸고 NH엔터는 그냥 다들 NH엔터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성훈 교수 좋아하잖아. 네, 근데 일단 NH엔터가 자꾸 눈에 밟혀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하다못해 지금 시장이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현대차 올라가는 거 보면요. 다들 리서치 센터 장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현대차,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까는 거는 이제는 초등학생도 안다. 그럼에도 왜 올라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결국 뭐냐면은 그 사람들조차도 얘가 약간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일단 살 게 없어서 산다는 생각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NH엔터를 보는 관점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그런 올라간 게 없으니까 워낙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말씀을 이제 드렸고 오늘은 이수페타시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수페타시스 워낙 얘기 많이 하던 거잖아.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여기 증권사 3월달에 처음 와서 한 4월달부터 제가 이거를 좀 강조를 했었어요. 네, 4월달부터 클라우드부터 얘기 많이 하셨어. 클라우드. 그렇죠. 4월달부터 좀 강조를 했는데 저는 얘가 상호로 인터넷에서 그 당시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호로 인터넷 대장 중 얘다 맞아요. 될 거라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3월달에는 상호 인터넷이 아니었죠. 이제서야 상호 인터넷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 그게 그러니까 이 주가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뭐 위아래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근데 한이 EXI 그 기간 동안 회사는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재밌는 거잖아. 변한 게 없어 주식은.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이거잖아요. 센티가 펀더멘탈을 지배를 하느냐, 펀더멘탈이 센티를 지배하느냐 이건데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실적 분명히 잘 나오는 거 분명히 확실히 커버리지했고 얘네가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가 알카텔 루센트랑 시스코예요. 다이렉트 납품을 해요. 매출이 바로 그쪽에서 나오거든요. 하청도 아니고. 그러니까 2분기도 실적 잘 나왔었고 그래서 얘네가 만드는 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PCB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 PCB가 아니라 MLB라고 그래서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고다층, 높을고 많을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PCB를 여러 장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서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PCB이기 때문에 저는 3월 인터넷이 개화가 되면은 얘가 분명히 이제 주도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4월달 편입인데 타이밍이 틀렸던 거지. 그 당시엔 제약바이오였는데. 그래도 덜 떨어졌네. 그런데 그게 이틀 전이었어요. 이수페타시스가 이틀 전에 역대 최고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500만 주가 터졌어요. 왜 그랬대? 500만 주가 터지면서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누가 산 거야? 기관이 샀어? 외국인이 좀 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물량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는 한번 손바뀜이 웬만하면 다 재료가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리포트 나온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누가 자전거래 한 거 아니에요? 자전거래 치고는 아니에요. 많죠. 자전거래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실적 기반에서 갈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없으니까 실적 기반에서 가져갈 수 있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 즉 지난주에 제가 NH엔터를 말씀을 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NH엔터는 실적 숫자 안 나오잖아. 그렇죠. 숫자 안 나오는데 얘는 숫자 나와요. 숫자 나오고 지금 3월 인터넷 쪽에 트렌드에 드디어 이제 부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저는 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인이 누군가요? 지금 퍼 7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퍼 7배면 퍼 10배만 주더라도 앞으로 올라가려면 사실 40에서 5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이성훈 교수는?
저는 뭐 이번 주는 쉴래요. 네. 또 특별하게 저거 한 건 없을 것 같아서 네. 이번 주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계속 했던 얘기 뭐 엔터 뭐 로봇 네. 쪽인데 로봇 쪽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쪽 공부한 다음에 다시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페터 씨가 예전에 이수학 이론 계열이었을 텐데. 그래요. 저는 그러면 오늘 그 뭐라 그러지? 술 마실 때 하는 거 뭐라 그래? 술 마실 때 술 안 마시는데 백기사? 백기사? 내가 말만 걸고 백기사를 흑기사, 부탁해. 흑기사. 흑기사? 흑기사로 또 이 기술을 써먹어야지. 하나 내가 잠깐 간다. 하나 하고.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했던 건데, 저는 하여튼 시절이 어수선하지만, 분명 그쪽은 앞으로도 잘 갈 거라는 거. 딱 두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찌됐건, 우리 지난번에 키우면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결국은 MCN 시장이 왔다. 멀티 채널 네트워크. 제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지는 까매도 몰랐죠.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승용 교수가 빨가벗고 칠할 떠는 거. 그걸 얘기했고, 이게 무슨 19금 방송도 아니고 BJ. 그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애들 그걸 왜 얘기하니? 네. 그랬거든. 근데 얼마 전에 또 자정 노력도 했는데 결국은 다채널 네트워크 시장. 이게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있고, 그것이 보면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저 또 맨날 모르니까 물풍선이라 갖다 욕먹었잖아. 별풍선은 줘갖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별풍선은 물론 갖고 아프리카고 뭐고 버는데, 그게 진정 그거는 결국 거기에 광고가 붙었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게 잘 보시면, 저희 같은 팟캐스트 방송은 허접하라서 광고도 안 붙지만, 예? 실제로 보면, 팟캐스트에서 우리 같은 방송이 진짜 광고 가치가 있는 거거든. 왜냐면 저희 방송은 주식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거 뭐 보면 정치 쪽에 보면 각종 팟캐스트 많잖아요. 누가 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정치적 색채가 명확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일이 똑같은 거를 물건을 구매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 사람 중에 소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맥주, 양주 좋아하는 다 틀리듯이. 네. 근데 우리는 딱 주식 쪽이기 때문에 주식 거의 광고를 하면 저한테 줘야 돼요. 실제로 보면.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요즘 보면 인기 있는 그런 특이한 테마가 섞여 있는 팟캐스트의 광고료가 엄청 붙거든요. 그러니까 네. 똑같이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보면 예쁜 여자가 있는데 걔가 맨날 옷 자랑하는 거 있어. 옷 관련된 거, 패션 관련된 거 광고하면 되겠다가. 그죠? 게임하는 건데 걔가 한마디 할 수 있죠. 게임하던 애가. 왜냐하면 저는 좀 창피하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게임 방송이 60%야. 아프리카 TV에서. 보면 게임하는 놈이 있다가 죄송합니다. 게이머가 있다가 이 마우스를 쓰니까 게임이 엄청 잘 되면서 마우스 한번 들어봐. 대박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데 이 마이크 최고예요. 이런 말 한번 하면 되는 거거든. PPL이 됐고 뭐가. 그래서 그렇게 타겟팅된 광고가 핵심이거든요. 지금 모바일 쪽의 광고에서. 그래서 그런 쪽의 광고 시장은 어디나 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청자 포함해서 뉴스를 그냥 뭐 각종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검증하는 사람, 찾아보는 사람이 한 8% 정도 됩니다. 근데 아직 8%, 28% 정도 돼요. 근데 막상 거기에 들어간 광고 시장은 5, 6%밖에 안 돼야지. 그걸 다 누가 갖고 가고 있어. 4%밖에 안 보지만 25%를 차지하는 게 신문이랑 잡지야. 그쪽에서 광고가 빠져서 이쪽으로 모바일로 가야겠다. 아주 단순한 논리로 나왔습니다.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이. 그게 이제 첫 번째, 그건 저희가 얘기해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얘기했는데, 처음에 엄청나게 우리 김성 과장한테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여기서 디스당했어. 고평가 아니에요? 그거? 잠깐 있어봐. 근데 이제 보면, 나도 여전히 고평가한 건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요래 보면, 신선식품, 그러니까 김치에 대한 중국 수출길이 열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CJ 프레시가 또 중국의 최대의 또 유통망이랑 손잡고 본격적으로 신선식품 수출을 이제 유통하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CJ 대한통운이 냉동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걸 물려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결국 다 그거에 대한 각종 납품하고 거기에 출하고 왔다 갔다 이런 비즈니스 하는 건 프레시웨이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하려다가 오늘 안 한 건데. 뭐 해. 그 자기 거라고 해. 자기 거라고 CJ 대한통운이 네. 룽칭 뭐 그 물류인가? 네. 중국에서 그걸 인수했는데 되게 비싸게 주고 샀더라고요. 네. 4,550억이면 거의 5천억이야. 거의 자기 자본 100% 가까운 금액을 베팅을 한 건데 5천억 가까운 어떤 금액을 써서 네. 이 룽칭 물류를 인수했는데 이게 냉동 창고 물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의 그 택배 시장을 진출하려고 봤더니 네. 중국 택배 시장이
시장이 5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 80%래요. 아. 근데 이게 또 민영 중저가 업체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가격 경쟁으로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시장에 들어가서 이 물류 시장을 장악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네. 대한통운으로서는 오히려 신선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의약품 네. 이런 거를 유통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특수 물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하에서 냉동창고에서 하나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당히 어쨌든 간에 되게 스마트한 결정이지 않나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재밌는 거는 그 한중 FTA 신선식품 수출 길이 열렸잖아요. 한중 그렇죠. FTA로 인해서. 네. 그런데 여기서 CJ 프레시웨이가 이번에 영휘마트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 그 영희마트가 어떤 놈이야? 영희마트가 중국에서 중국 이제 대형마트 그다음에 뭐 그 프랜차이즈 하는 네. 프랜차이즈 네. 마트 하는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이마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희마트가 중국 내 마트 최초로 농산물 그 신선식품 유통을 했던 곳이 바로 영희마트입니다. 근데 좋아. 여기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2개를 만들 건데 네. 하나는 검수하는 회사. 그거는 CJ 프레시웨이가 지분 70%를 놓고 검수하는 걸 정확히 해줘야지. 네. 신뢰감을 가져야 되니까. 영희마트는 또 유통하는 회사가 지분은 영희마트가 70% 해서 날르는 거. 2개 회사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은 수출하려면 근데 이제 물론 그 농산물을 갖다가 어느 쪽을 가져올지 모르겠으나 네. 제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류창고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근데 네. 그 물류창고 CJ 대한통운 거 이제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판매망까지 확보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거 갖다 실어 날르면 돼요, 이제. 그렇죠. 한국에 있는 네. 거 갖다 실어 날르면은 뭐 항공기가 됐던 배로 됐던 갖다 실어 날르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CJ 프레시웨이가 그동안에 좋은 건 알겠는데 중국에 대한 성장 시나리오가 되게 약했거든요. 아, 그 중국에 비비고매장 몇 개 온다고 그건 물류해봐야 그거 되겠니? 딱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영희마트를 갖다가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MOU 설립했다라는 거 네.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CJ 프레시가 얘기가 됐건 대한통운 됐건 이제는 제대로 이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성장 시나리오가 마련이 됐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한중 FTA, 영희마트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CJ 대한통운의 물류까지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중국 성장 소비 시나리오로서 고평가 받을 수 있는 우리 개파에 한 명 추가됐네. 네, 길이 열렸다, 그림이 제대로 그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그림이 그려져도 제대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중국 가니까 잘 될 거야. 그거는 안 되고 그거를 거기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CJ 그룹이 그런 거를 잘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 혼자 사는 김정은 과장이 하는 소위 HMR 시장 있잖아요. 네네. 진짜 최대 수혜자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중국이 열리겠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뭐든지 누가 저 맛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뭐 만들면 그걸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맛있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가 CJ란 TV에 CJ란 ENM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엄청 유명해. 내가 거기서 엄청나게 우선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어. 가정 수제 햄버거를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 그리고 이걸 만드는 거를 만들어주면 맛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 보겠지만 또 어렵잖아. 하나 만들어서 햄버거 사는 그렇지 않잖아. 빵도 구워야 되고 그러잖아. 10개 사야 되고 빵들. 그 어디 가냐면 예를 들어서 이양령 햄버거 집을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백주부가 그 수많은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것도 둘이 가고 셋이서 가야 되잖니. 네. 혼자 막장 가려니까 또 밋밋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제 햄버거가 됐건 맛있는 예를 들어서 이양령식 간장이 됐건 맛간장이 됐건 만드는 거야. 그걸 파는 거지. 팔아. 그럼 H&M이 됐건 햄버거도 팔고 그 사람이 만든 예를 들어서 이양령의 순두부 있지. 맛있는 순두부 만들면 그걸 사겠어? 아니면 딴 이름도 브랜드 없이 갑자기 무슨 예를 들어서 A라는 다른 데 식품에서 만든 걸 사겠어? 그거잖아. 그래서 난 H&M 시장에서도 CJ 프레시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H&M 죄송합니다. 저 혹시 이기태 기자님 도착하고 있어요? 네. 그 HMR이 HMR. 네. HMR이 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네.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항상 뭐든지 개선이 될 만한 가능성, 개선이 될 만한 룸이 있다라면은 그 업종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두 분 HMR 자주 드십니까? 자주는 안 먹는데 내가 먹어봤어. 일부러. 그래서 네.
맛은 없더라고. 내 취향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 편의점 가서 먹어본 거랑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하늘과 땅 차이가. 그러니까 또 포인트가 잡히지. 즉 아직까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앞으로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HMR 시장 아직까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백주부가 그 양반이 그 간장을 많이 얘기했다며 맛간장 만드는 거 집에서. 예? 근데 보면 내가 주위에서 보면 여자들 우리 어머니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만들어봤다니까. 우리 형수도 만들어보고 우리 와이프도 만들어봤다는 거야. 잘 안 된대요. 안 되지. 잘 되는 사람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학년 백주부 간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이 언젠가 김치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팔리겠죠 이제. 안 팔리겠어? 팔리겠어? 팔리지. 그럼 어디 통해서 팔리겠어? 마트요. 마트인데 누가 유통하냐고. CJ가 해야지. CJ 사겠죠. 그럼 누가 하냐? 그 걷다 매장에 까는 거 누가 갖다가? 프레시가? 프레시가 다 하는 거라니까 그 길을. 그럼 뭐 약간 아니 그건 가정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주가는 단기적으로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장기적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보면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해갖고 홈쇼핑에서 많이 팔아요. 그런 사람들 텔레비에서 나왔던 사람이 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우연히 보면 텔레비 CG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보면 CG 홈쇼핑에서 많이 판다? 내가 CJ 프레시웨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돼.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애기가 알러지가 있어서 음식을 아무거나 못 사 먹어요. 그렇죠. 근데 CJ 프레시, 그러니까 집에서 장을 보잖아 주말에. 그럼 CJ 프레시웨이 제품이 점점점 늘어나. 맨 처음에는 만두가 됐던 냉동 만두도 우유 들어간 거. 아니 그거는 CJ 제일제당에서 만드는 거죠. 예, CJ 프레시웨이도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는 CJ 프레시웨이 제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CJ 프레시웨이 제품이 점점점 늘어나. 만두도 CJ 프레시웨이 있고, 그 다음에 비비고는 아직도 먹지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 베이컨이라든가 햄이라든가 이런 게 CJ 프레시웨이 제품이 우유를 안 넣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기에서 고기 잡내를 없애거나 고기가 냄새가 나거나 할 때 보면 우유를 넣거든요. 그래서 오리고기도 보게 되면 우유 들어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유 안 넣고 만드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이거든. 근데 이 우유 안 넣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 CJ 프레시웨이가 우리 와이프가 왜 이거 자꾸 CJ 프레시웨이가 왜 많니? 그랬더니 CJ 프레시웨이 제품이 첨가제가 제일 조금 들어간대. 그 전에는 풀무원 거 좀 많이 먹었었거든. 근데 CJ 프레시웨이 제품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그 요즘에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CJ 프레시웨이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난다는 거야. 왜? 선생님들도 따지고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애들 만나갖고 선전하게 엘러지 있는 애 머리 아프니까. 엘러지 있는 애들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아예 그냥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면 그냥 그거 갖다 쓰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들한테 이거 먹어도 괜찮냐 그러면 엄마가 좋다고 그러면 먹지. 왜냐면 그것들아 돈 받고 하는 건데. 우리 그 보면은 달걀, 우유, 땅콩 이거 알러지가 되게 심한 애들이 이 제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 근데 요즘에 그런 애들 비중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회가 이렇게 막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CJ 프레시웨이 제품이 상당히 좋구나라는 거 생활 속에서도 체감하는 거지. 예전에 풀무원 두부 사 먹듯이 야 CJ 프레시웨이 제품으로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이렇게 생활에서 접하게 되더라고 이걸. 흐뭇하네. 흐뭇해. 하나씩 더 따라오네. 꺾이든지 끌려오든지. 끌려가고 있어 지금 내가. 근데 여기서 보면 고평가를 확실히 하지.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 33배. 업종 PER 업종 기준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PBR 4.75 비싸네. PER 비싸요. 지난 PER 80배 비싸지만. 우리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되니까 비싼 거 알지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꿈을 꾸는 주식이니까. 아 오늘 흐뭇하네. 아주 전도사 한 명 생겼네. 나 이제 슬슬 깔쯤을 하면 되겠네. 증권통에서는 퍼가 86배인데요? 86배. 제대로 반영이 안 돼. 그러니까 과거 PR이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에 38. 포워드. 포워드가 83. 근데 저것도 실적이 컨센서스가 내 CJ 프레시웨이를 지난달에도 한번 봤고 지지난달에도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적이 상향되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2개월 연속으로 컨센이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왜요? 집에서 사람들 많이 먹는다며. 그게 답이지. 네, 오늘 이거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네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